자, 수열입니다. 여기 정신이 없어. 여기서 내가 마지막 시간을 보려고 했었던 건데. 자, 수열.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죠. 그 수학에서는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도 저걸 했거든. 규칙성 찾기라는 단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약한 게 이 수열이거든요. 뭐 나 예전에 혹시 그 IQ 테스트 해본 적 있어? 그거 할 때 이거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빈칸 이렇게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가는 거 찾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그거거든요. 근데 규칙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일반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 1, 3, 5 얘네 배웠으니까 하겠네. 이렇게 갈 거예요. 홀수죠? 맞아요? 100번째 숫자 뭐예요? 뭐야? 그것 때문에. 뭐야? 뭐라고? 이것들 봐라. 아니 했다면서 수요를 큰일 났네. 뭐지? 좋아요. 뭐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가 나열돼 있어. 그럼 여기서 규칙을 찾아가지고 일반화를 시켜. 일반화를 하면 이런 것들을 진짜 다 세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나중에 이제 컴퓨터 전산이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이라는 걸 할 거예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짜는 거. 거기서 이 수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보시고요. 자, 여기는 이 규칙이 일단 크게는 더하기랑 곱하기 이 두 개를 먼저 배워요. 자, 뭐 항이랑 이런 건 다 알죠?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 이건 다 아시죠? 확인하게 돼 자꾸. 자, 그래서 이렇게 n번째 항이라는 녀석을 찾게 돼요. 저 n번째라는 게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야, 100번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100을 넣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맞추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 함수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x라는 데다가 자연수를 넣어요. 1, 2, 3, 4 이렇게 해서 n 지나서 이렇게 또 그다음에 y에다가 이렇게 해요. a1, a2, a3 이렇게 해서 대응을 이렇게 하나씩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이 녀석도 an을 대응합니다. 이렇게 되는 하나의 자연수로 시작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환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수열은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배우는 녀석이 등차라는 녀석이 있어요. 등차는 말 그대로 뭐냐면 차이가 항상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죠. 첫 번째 항 n번째 항을 했을 때 자, 얘를 보통 a라고 하고요. 이 사이의 차이 이게 더해지는 숫자,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보통 D라고 해서 얘를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의 차이라는 뜻이죠. 그럼 얘가 뭐냐면 A 더하기 D고 얘가 A 더하기 2D 얘가 A 더하기 3D 형태가 됩니다. 규칙이 뭐예요? 1일 때 D 없고 2일 때 D 하나, 3일 때 D 2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A 플러스 n-1의 D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1의 D입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 이걸 배울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냐면 공식만 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 왜 이렇게 일반항이 만들어졌는지, 규칙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열이라는 건, 이걸 안 했구나. 수열이라는 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수, 집합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명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열하고 만약에 이렇게 주면 일반항이 요게 되는 거죠. 저게 홀수열이죠. 2n-1 돼요? 요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항을 보통 문제 내에서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가 일반항을 찾는 거기 때문에 찾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저렇게 나열해서 주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또는 이렇게 해요. 저게 등차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여기서 얘를 뺀 거랑 얘가 뺀 게 같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뺀 거,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뺀 거 같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면 이게 되죠. 이렇게. 이거 뭐예요?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의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저기 있는 숫자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항 뭐야? 일반항 AN이 EN-1이죠. 요건 진짜 뭐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그냥 어느 정도 보고 나서도 그냥 바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맞잖아. 이렇게 더하면 6이니까 2배. 더하면 2배, 더하면 2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게 뭐야? 얘를 가운데로 필두로요.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게 같습니다. 맞죠? 저런 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열의 합을 할 때 갖다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등차 중앙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이런 결과들도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AN이요. 이런 형태가 되죠. DN의 A-D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AN 플러스 B, 즉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낸다면 N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뭐다? 등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막상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지는 않죠. 합으로 바로 갈게요. 자, 합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즉 쟤도 수열이거든요. SN이라는 애를 어떤 수열이 결정됐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으로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S1이 A1이고 S2가 A1에 A2 이렇게 가죠. 그래서 SN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것 또한 하나의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 줄 알지?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야?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죠? 반대로 더하는 거 2분의 1, 그쵸? 옛날에 가우스가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나이 때 되게 유명한 일화 들어본 적 있죠? 내가 안 할게요. 그럼 보세요. SN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항이랑 공차랑 N을 알아요? 그럼 이거죠. 2분의 N의 2A의 N-1의 D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끝항을 알면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죠. 선생님이 아까 썼던 거 저 패턴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요거 뭐 두 개 중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공식만 외우면 됐는데 요새는 수능 문제에 이 합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보세요. 이제 SN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찾아내려면 첫 번째 항이 A였어. 그 다음에 이거였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L이고 이게 L-D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거꾸로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개를 내가 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더니 더하니까 A 플러스 L이 몇 개 만들어졌어요? N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2로 나눈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L이 마지막 항이라는 건 L이 n번째 항이라는 얘기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공식이 됩니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중에 보면 얘보다 얘를 더 많이 써요. 근데 잘 봐. 여기서도 위에 줄을 잘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더한 거에 n배를 하고 2로 나누면 합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이렇게 더해도 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중에 합을 계산할 때 앞에 거랑 끝항을 주지 않고 중간 거를 주기도 하고요. 교차해서 집어넣어서 주기도 해요. 그런 것들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뜻을 알고 있어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교차해서 넣는다는 합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나중에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지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녀석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워도 되겠지? 뭐 이 정도면 문제 풀어오는데 제작은 없을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SN이요. 만약에 이제 내가 AN을 알면, 우리가 아직 하나밖에 안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다 배웠잖아요. 시그마는 돌릴 줄 알 텐데. 내가 AN을 알면 SN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SN을 할 때 AN을 구하는 방법 있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항은 S1 여기. 그 다음에 n번째는 SN에서 SN-1을 빼죠. 조심! 이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근데 여기 SN을 보니까 등차에서는 SN이 요거를 정리할게요. 요거는.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2분의 D의 n제곱에 2분의 2a-d의 n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SN이 AN의 제곱 플러스 BN 형태가 된다면 여기서 공차는 2a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패턴이 두 개거든요. 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고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C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게 위험하죠? 기억해? 뭐가 문제였어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따르고 두 번째 항부터가 등차예요. 왜? 이 녀석이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주고 여기서는 똑같이 빼지거든요. C랑 C가 지워진다고요. 저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등차가 이렇게 주어지면 바보같이 이걸로 계산 힘들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해야 되지만 아니 이걸 알면 여기 앞에 있는 거 공차 쓰고 첫 번째 항 구한 다음에 일반항 구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등차 등비는 공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규칙이 만들어져서 일반화를 시켰는지가 더 중요해요. 나중에 시그마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시그마가 왜 어려워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풀어보라고 하면 풀어요. 뭐가 어렵냐면 시그마에서 AK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그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좀 일반화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등차 등비를 배울 때 이렇게 풀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공식만 외우면 다 풀려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일반화하는 걸 식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너 보고 하라고 한다고요. 네가 해. 규칙 네가 찾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을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규칙 찾는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설명하기가 힘드네. 나중에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등비. 혹시 미적을 아직 안 했지? 미적 배운 사람 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있나요? 배운 사람들은 이 녀석의 중요성을 알 거예요. 수열에서 처음 배울 때 등차 등비 하면 뭐 등차나 등비나 비등비등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등비의 비중이 등차보다 높아요. 심지어 미적 가면 등비는 따로 챕터가 있습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따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게 좀 짜증이 날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얘기했지? 지수계산입니다. 이거 못하면 여기는 망한 겁니다. 헷갈릴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앞에서 지수 계산이 안 되면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자, 등비입니다. 뭐 알 테니까. 근데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알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나중에 모르는 경우를 내가 하도 당해서. 자, 처음이 A고요. 곱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AR의 제곱, AR의 제곱. 그럼 규칙은 등차랑 똑같아요. 여긴 곱한 거고 쟤는 더한 거잖아요. 여기는 첫 번째일 때 R이 안 곱해져 있고 2일 때 하나 곱하고 3일 때 2개 곱했기 때문에 n번째일 때 R이 n-1개 곱해진다라는 거죠. 일반항 AN이 A 곱하기 R의 n-1입니다. 이렇게. 되실까요? 그럼 뭐 얘는 어려울 거 없어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